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20번째 이야기입니다. 발표회와 불행한 사건, 그리고 고백.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루시모드 몽고메리. 아주머니, 잠깐 다이애나 좀 만나고 와도 될까요? 2월의 어느 저녁 동쪽 다락방에서 앤이 헐레벌떡 뛰어내려왔다. 날도 어두운데 뭐하러 돌아다니려는 건지 모르겠구나. 다이애나와는 학교 마치고 집까지 같이 와서는 눈밭에서도 30분은 더 서서 제잘제잘 마음껏 떠들었지 않니? 그러고도 또 무슨 일로 그 애를 만난다는 건지 모르겠다. 마릴라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이애나가 절 부르는걸요?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니? 다이애나가 창문에서 신호를 보냈어요. 촛불이랑 판자로 신호를 보내기로 약속했거든요. 촛불을 창턱에 올려놓고 그 앞으로 판자를 넣었다 뺐다 해서 불빛이 깜빡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깜빡거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일이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주머니. 내 생각일 줄 알았다. 그 말도 안 되는 신호를 보내다가 커튼을 태우지는 않을지, 원. 아, 조심조심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그건 정말 재밌어요. 불빛이 2번 비추면 보고 있느냐는 뜻이고 3번이면 그래, 4번이면 아니에요. 5번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니 얼른 오라는 뜻이고요. 다이애나가 지금 막 불빛 5번을 보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 죽어서야 되겠니? 다녀오려무나. 하지만 10분 안에 돌아와야 한다. 명심하렴. 마릴라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애는 마릴라의 말을 명심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돌아왔다. 다이애나와 중요한 이야기를 10분 만에 끝내고 온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애는 용케도 10분을 잘 활용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무슨 일인지 아세요? 있잖아요. 내일이 다이애나의 생일이래요. 다이애나네 어머니가 학교 끝나고 나랑 같이 집에 와서 밤새 놀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셨대요. 다이애나의 사촌들도 뉴브리지에서 말이 끄는 썰매를 타고 올 거래요. 내일 밤 회관에서 열리는 토론 클럽 발표회도 가려고요. 저랑 다이애나도 데려갈 거래요. 아주머니가 허락해 주시면요. 허락해 주실 거죠, 아주머니? 아, 너무 설레요. 진정하거라. 그리고 거긴 갈 수 없다. 집에서 얌전히 자는 편이 나을 거다. 클럽 발표회라는 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고 여자애들이 그런 데 다니면 못 쓴다. 토론 클럽은 아주 교양 있는 모임이에요. 앤이 애원했다. 모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발표회나 쫓아다니며 밤까지 쏘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애들이 그러면 못 쓴다. 베리 부인이 다이애나를 보낸다니 놀랐구나. 이번엔 특별한 경우잖아요. 다이애나 생일은 1년에 단 한 번뿐이에요. 생일이 흔히 오는 날이 아니잖아요. 아주머니, 프리시 앤드루스가 오늘 밤에는 종을 울리지 마세요를 암송한대요. 아주 도덕적인 시예요. 아주머니, 그 시를 들으면 제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합창단이 찬송가나 다름없는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를 4곡이나 부른대요. 참, 목사님도 참석하실 거예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목사님이 연설을 하신댔어요. 그럼 설교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발요, 가면 안 되나요, 아주머니? 앤이 울먹거리며 애처롭게 말했다. 내 말 못 들었니, 앤? 신발 벗고 올라가 자거라. 8시가 넘었구나. 한 가지 더 있어요, 아주머니. 베리 아주머니가 손님용 침실에서 자도 된다고 하셨대요. 아주머니와 사는 어린 앤이 손님방 침대에 눕는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앤이 비장의 무기라도 꺼내는 얼굴로 말했다. 그런 거 없이도 잘 지내는 게 명예란다. 가서 자라. 앤,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겨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2 사람이 얘기하는 동안 거실 의자에서 잠든 줄로만 알았던 매슈가 눈을 뜨며 단호한 말투로 얘기했다. 글쎄 마릴라, 앤을 보내주는 게 좋겠어. 안 돼요. 누가 저 애를 키우죠? 오라버니인가요? 난가요? 마릴라가 쏘아붙였다. 그거야 너지. 그러면 참견하지 마세요. 글쎄다, 참견은 안 하마. 의견을 말하는 건 참견이 아니니까. 내 의견은 앤을 보내줘야 한다는 거다. 앤이 가고 싶다면 달나라라도 보내줘야 한다고 하시겠죠.
다이아나의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뿐이면 보내줬을지 모르죠. 하지만 발표회까지는 안 돼요. 거기 갔다가는 틀림없이 감기에 걸릴 거라고요. 머리는 쓸데없는 생각들이랑 흥분으로 꽉 차서 올 거고요. 기분이 부흥 떠서는 가라앉을 때까지 일주일은 가겠죠. 저의 성격을 잘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내가 더 잘 안다고요, 여러분이. 마릴라는 못 말리겠다는 듯이 대꾸했다. 난 앤을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슈가 흔들리지 않고 반복해서 말했다. 매슈는 논쟁에는 약했지만 의견을 굽히지 않는 데는 확실히 발군의 실력이 있었다. 그런 매슈를 감당할 재간이 없자 마릴라는 차라리 입을 닫아버렸다. 다음날 아침 앤이 부엌에서 아침 먹는 그릇들을 씻고 있을 때 매슈가 헛간으로 다가가 말고 다시 마릴라에게 말했다. 난 앤을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릴라. 한동안 마릴라는 험한 말이라도 내뱉을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는 톡 쏘아붙였다. 좋아요, 보낼게요. 그래야 만족을 하실 테니까요. 앤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행주를 손에 든 채 부엌에서 뛰쳐나왔다. 아주머니 방금 하신 그 행복한 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들었으면 됐다. 이건 오라버니의 뜻이고 나랑은 상관없다. 남의 집 침대에서 자다가 아니면 후끈한 회관에서 한밤중에 나오다가 폐렴이라도 걸리거든 나 말고 오라버니를 원망하거라. 앤 셜리. 기름기 섞인 물이 사방에 떨어지지 않니? 너처럼 조심성 없는 아이는 처음 봤다. 앤이 풀이 주고 말했다. 제가 아주머니께 큰 골칫거리라는 건 알아요. 전 실수투성이에요. 하지만 제가 실수하지 않은 것들도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 또 할지도 모르지만요. 물 흘린 건 학교에 가기 전에 깨끗이 닦을게요. 아주머니, 제 마음은 벌써 발표회 생각뿐이에요. 여태까지 발표회는 한 번도 못 가봐서 학교에서 다른 여자애들이 발표 얘기를 할 때마다 소외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 기분이 어떤 건지 아주머니는 모르셨겠지만 아저씨는 알아주셨어요. 아저씨는 절 이해하세요.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아주머니. 애는 너무 들떠서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길버트 블라이드가 받아쓰기에서 앤을 이겼고 암사는 아예 멀찌감치 앞서 나가버렸다. 하지만 애는 발표회 가고 손님방에서 잘 생각에 평소처럼 크게 굴욕스럽지 않았다. 앤과 다이아나는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했다. 필립스 선생님보다 더 엄한 선생님이었다면 두 아이는 크게 혼이 났을 것이다. 애는 발표회에 못 가게 됐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이지 그날은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발표회 이야기만 했기 때문이다. 겨울 내내 격주로 한 번씩 모임을 갖는 에이번리 토론클럽은 작은 규모로 무료 공원도 몇 차례 열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회는 도서관을 후원하는 특별한 대공연이어서 10센트씩 입장료도 받았다. 에이번리 청년들이 발표에 나가려고 몇 주씩 연습을 했고 학생들도 자신의 언니 오빠가 참가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학교에서도 9살이 넘은 아이들은 캐리슬로만 빼고 전부 가기로 했다. 캐리슬로는 마릴라처럼 여자애들이 밤에 열리는 콘서트에 다니거든 못 쓴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캐리슬로는 오후 내내 문법책 위에 엎드려 울었고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수업이 끝나자 애는 점점 더 들떴다. 갈수록 흥분이 고조되더니 발표회 시작 시간이 임박하자 아예 황홀경에 이를 지경이었다. 앤과 다이아나는 더없이 우아하게 차를 마신 다음 위층에 있는 다이아나의 작은 방으로 올라가 즐겁게 몸단장을 했다. 다이아나는 앤의 앞머리를 볼록하게 빗어 올려 새로운 퐁파도르 스타일로 만들었다. 앤은 특별히 솜씨를 부려 다이아나에게 리본을 메어주었다. 뒷머리 모양도 대여섯 가지를 새롭게 시도해본 끝에 드디어 두 아이는 준비를 끝냈다. 뺨은 빨갛게 물들었고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다. 다이아나는 가벼운 털모자와 귀엽고 산뜻한 재킷을 입었다. 그래서 사실 애는 밋밋한 검은 모자와 집에서 만들어 볼품없는 소매가 딱 달라붙는 회색 외투 등을 다이아나의 것과 비교하며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쓰렸다. 하지만 곧 상상력을 발휘하기로 했다. 그때 뉴브리지의 다이아나 사촌들이
머레이 씨네 가족들이 도착했다. 모두 밀집과 모피 망도 같은 것을 덮고 상자처럼 생긴 커다란 썰매에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애는 썰매를 타고 회관까지 가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썰매는 새팅처럼 매끈한 눈길을 사각거리며 달렸다. 저녁노을은 눈부셨고 눈 내린 언덕들과 세인트 로렌스만의 짙푸른 바다가 저녁노을을 감싸 안았다. 마치 진주와 사파이어로 만든 커다란 잔에 포도주와 볼이 가득 담긴 것 같았다. 딸랑거리는 썰매 종소리와 멀리서 숲속 요정들이 웃는 소리인 듯 희미한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애니 모피 망토 밑으로 엄지장갑을 낀 다이아나의 손을 꽉 움켜쥐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 다이아나, 전부 나 아름다운 꿈 같지 않니? 나 평소랑 똑같아 보여? 평소랑 기분이 너무 달라서 내 모습도 달라졌을 것만 같아. 넌 최고로 예뻐. 얼굴빛도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다이아나가 말했다. 사촌에게 금방 칭찬을 들어서인지 자기도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싶었다. 그날 밤 프로그램은 적어도 한 명의 청중에게는 감동의 연속이었다. 다이아나에게 장담했듯이 애는 공연이 계속될수록 감동도 점점 커졌다. 프레시 앤드류스는 새로 산 분홍 실크 브라우스를 입고 희고 매끄러운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머리에는 진짜 카네이션을 꽂았는데 필립스 선생님이 프리시에게 주려고 시내까지 사람을 보내어 구해왔다고들 수곤댔다. 애는 프리시가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매끈한 사다리를 올라갈 때 마치 그게 자기 자신인 듯 행복한 상상에 몸을 떨었다. 합창단이 고결한 데이지는 저 높은 곳으로를 노래할 때는 천사들이 그려진 프레스코 화가 보이기라도 하듯 천정을 응시했다. 이어서 샘 슬론이 소커리는 어떻게 암탉에게 알을 품게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몸짓까지 동원하여 설명할 때는 앤이 너무 웃어서 가까이 앉은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에이번리에서는 이미 한물간 이야기여서 재미는 없었지만 앤이 어찌나 웃어대는지 덩달아 같이 웃은 것이다. 필립스 선생님은 신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주검 앞에서 했던 연설을 읊었고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프리시 앤드루스를 바라봤다. 애는 마음을 흔드는 필립스 선생님의 목소리에 로마 시민 한 사람만 앞장서 준다면 당장이라도 일어나 폭동에 가담할 마음이 들었다. 프로그램에서 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참가자는 단 한 명이었다. 길버트 블라이드가 라인 강변의 빙엔을 암송하자 앤은 로다 머레이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펼쳐 들고 읽었다. 길버트의 암송이 끝났을 때는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박수를 치는 다이아나 옆에서 꿋꿋이 앉아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11시였다. 둘은 녹초가 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며 지치지도 않고 신나게 제잘거렸다. 모두 잠들었는지 집은 어둡고 고요했다. 앤과 다이아나는 까치걸음으로 길고 좁은 응접실로 들어갔다. 응접실 끝에 손님방이 있었다. 활활 불이 붙은 난로에서 어슴풀에 빛이 새어나와서 기분 좋은 따스함이 감돌았다. 여기서 옷을 갈아입자. 정말 따뜻하고 기분 좋다. 다이아나가 말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지? 거기 올라가서 암송을 하면 얼마나 근사할까? 우리한테도 그런 날이 올까, 다이아나? 앤이 황홀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럼 당연하지. 언젠가는 그럴 거야. 상급생들에겐 항상 암송 기회가 있으니까. 길버트 블라이드는 자주 올라가잖아. 우리보다 고작 2살 위인데. 아, 앤, 왜 그 애가 암송할 때 듣지 않는 척했니? 누이가 아닌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는 구절을 외면서 너를 똑바로 쳐다봤단 말이야. 앤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다. 다이아나, 넌 내 마음의 친구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 준비는 됐어? 침대까지 누가 먼저 가나 시합할까? 다이아나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하얀 잠옷을 입은 두 아이는 긴 응접실을 날듯이 달려 손님방 문을 지나 동시에 침대 위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밑에서 뭔가가 꿈틀하더니 숨막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이불 밖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아이쿠! 앤과 다이아나는 어떻게 침대에서 내려 방을 뛰쳐나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을 나와 벌벌 떨며
발꿈치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아, 저게 누구? 아니, 저게 뭐지? 앤이 추위와 두려움에 이를 덜덜 부딪히며 속삭였다. 조세핀 할머니야. 아, 앤 조세핀 할머니 맞아. 왜 저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쩌지? 할머니가 화를 많이 내실 거야. 큰일 났네. 정말 어떡하지? 그래도 너무 웃기지 않니, 앤? 다이아나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었다. 조세핀 할머니가 누구야? 우리 아버지 숙모 되시는 분인데 샬럿타운에 사셔. 연세가 아주 많으셔. 이른쯤 되셨나? 할머니한테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가. 할머니가 오실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오실지 몰랐어. 할머니는 굉장히 엄하고 점잖으셔. 이 일로 분명히 야단치실 텐데. 휴, 우리 미니 메이랑 자야겠다. 미니 메이는 자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 조세핀 베리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베리 부인은 두 아이를 보며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에는 재밌었니?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잠들어 버렸구나. 조세핀 할머니가 오셔서 너희는 위층에서 자야 한다고 말해주려 했는데 말이야. 다이아나, 할머니를 귀찮게 하진 않았지? 다이아나는 조심스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식탁 너머로 앤과 양심에 찔리면서도 재미있다는 듯 몰래 웃음을 주고받았다. 앤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간밤 일로 베리 시내가 한바탕 시끄러워진 줄 전혀 몰랐다. 늦은 오후에야 마릴라의 심부름으로 린두 부인 댁에 갔다가 소식을 들었다. 린두 부인이 말투는 엄하지만 눈빛은 재미있다는 듯 반짝이며 말했다. 그래, 너와 다이애나가 지난밤에 가여운 베리 할머니를 놀라 자지러지게 했다지? 베리 부인이 방금 전 카모디에 가는 길에 여길 들렀단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구나. 베리 할머니가 아침에 눈을 떠서 어지간히 화를 낸 모양이야. 그 할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 다이아나와는 한마디도 안 하려고 하신단다. 애는 후회 막심이었다. 다이아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누가 먼저 침대까지 가나 시합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일이라면 앤 내 머리에서 나왔겠거니 했지. 린드 부인이 역시나 그렇지 않은 기색으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어쨌든 그 일로 꽤나 골치 아프게 됐어. 베리 할머니는 원래 한 달은 묵을 예정이었는데 하루도 더 있기 싫다며 일요일인 내일 당장 돌아가겠다고 하셨다는구나. 데려다 줄 사람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셨을 거야. 다이아나가 한 학기 동안 음악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하셨었다는데 이젠 그런 선머슴 같은 아이한테는 한 푼도 지원 못한다고 마음을 바꾸셨대. 어휴, 오늘 아침에 그 집은 난리도 아니었을 게야. 베리 씨네 상심이 클 테지. 베리 할머니가 부자라서 좋은 인상만 주고 싶었을 텐데 말이야. 물론 베리 부인은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그렇지. 전 정말 재수가 없는 앤가 봐요. 늘 말썽만 부리고 이젠 제 심장을 내줘도 모자랄 단짝 친구까지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전 도대체 왜 그럴까요, 린다 아주머니? 앤이 한탄하듯 말했다. 그건 내가 워낙 조심성이 없고 충동적이어서 그렇단다. 내 머릿속은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잖니.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뭐든 말로 뱉어야 하고 말한 대로 해야 하고 또 앞뒤질 겨를도 없이 몸부터 나가고 말이야. 아, 하지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 뭔가 신나는 일이 번쩍 떠오르면 입 밖으로 꺼내야 해요. 생각을 하다 말면 그 신나는 일을 망쳐버리거든요. 아주머니는 그런 적 없으세요? 아니, 린드 부인은 그런 적이 없었다. 부인은 근엄하게 고개를 저었다. 생각을 조금 덜 하는 법을 배워야 해. 앤, 뛰려거든 뛸 곳을 먼저 보라는 속담을 잘 새겨둬야 할 게다. 특히 손님망에 들어갈 때는 말이다. 린드 부인은 자기가 한 가벼운 농담에 기분 좋게 웃었지만 애는 걱정이 가시지 않았다. 이 상황이 전혀 웃기지 않았고 아주 심각해 보이기만 했다. 린드 부인의 집을 나온 애는 눈이 얼어붙은 들판을 가로질러 과수원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다이아나가 부엌 문을 열고 앤을 맞았다. 조세핀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다며? 앤이 목소리를 죽여 물었다.
다이아나가 킥킥 새어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으며 어깨너머로 문이 닫힌 거실 쪽을 불안하게 힐끔거렸다. 응, 화가 나서 펄펄 뛰셨어. 얼마나 야단을 치셨다고. 할머니가 나처럼 품행이 나쁜 여자애는 처음 봤대. 엄마 아빠한테도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셨어. 할머니가 당장 가신다고 하는데 난 상관없어. 엄마 아빠는 아니신 것 같진 말이야. 내가 그랬다고 왜 말 안 했어? 내가 그럴 것 같니? 앤셜리, 난 고자질쟁이가 아니야. 그리고 어쨌든 나한테도 책임이 있지. 다이아나가 생각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라는 듯이 말했다. 있잖아, 내가 들어가서 할머니께 직접 말씀드릴래. 앤셜리, 절대 안 돼. 세상에, 할머니가 널 잡아먹으려고 하실 거야. 안 그래도 무서우니까 자꾸 겁주지 마. 나도 차라리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야. 하지만 할머니를 배워야 해, 다이아나. 내 잘못이라고 고백해야 해. 고백이라고 해본 적 있으니까 괜찮아. 애니 애원했다. 그럼 할머니는 거실에 계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도 돼. 나라면 못해. 그리고 내가 가도 별 소용 없을 거야. 다이아나의 응원 아닌 응원을 받으며 애는 호랑이 소굴로 향했다. 아니, 결연히 거실 앞으로 가서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노크를 했다. 들어와라! 낯선 목소리였다. 마른 몸에 엄하고 꼬장꼬장해 보이는 조세핀 할머니가 난로 옆에 앉아 사나운 손길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노여움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금태 안경 너머의 눈빛도 매서웠다. 할머니는 다이아나일 거라는 생각에 의자를 빙글 돌려 앉았지만 앞에는 새하얀 얼굴의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커다란 눈에는 어떻게든 용기를 쥐어짰지만 두려움에 잔뜩 움츠러든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넌 누구냐? 조세핀 할머니가 인사 없이 바로 물었다. 저는 초록지붕집에 사는 앤셜리예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고백할 게 있어서 왔어요. 애는 특유의 자세로 두 손을 꽉 맞잡고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뭘 고백한다는 거지? 지난밤에 침대 위로 뛰어든 건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러자고 했거든요. 다이아나는 그런 행동은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확실해요. 다이아나는 정말 숙녀다운 아이예요. 베리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야가 다이아나를 탓하신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뭐 내가 어째? 다이아나도 뛰긴 같이 뛴 게 아니냐? 점잖은 집 아이들이 그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하단 말이냐? 하지만 저희는 그저 재미로 그런 거였어요. 전 할머니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사과드리잖아요. 어쨌든 제발 다이아나를 용서해 주시고 음악 수업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이아나가 음악 수업을 얼마나 기대했는데요. 베리 할머니, 전 기대하던 일을 못하게 될 때 기분을 너무 잘 알아요. 누군가에게 정 화를 내셔야 한다면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제게 화를 내는데 익숙해서 다이아나보다 훨씬 잘 견딜 수 있거든요. 애니 항변했다. 노부인의 눈에서 매서운 빛이 누그러든 자리에 호기심이 차올랐다. 그러나 말투는 여전히 엄했다. 그저 재미였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내가 어릴 땐 여자애들이 재미있다고 아무런 행동이나 막 하지 않았다. 길고 고된 여행을 마치고 곤히 자는데 다 큰 여자애들이 몸 위로 뛰어드는 바람에 잠을 깨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너는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만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놀라고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도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할머니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할 수 있다면 저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저희도 침대 위에 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할머니 때문에 놀라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는데요. 게다가 손님방에서 자기로 되어 있었는데 손님방에서도 못 잤어요. 할머니는 손님방에서 주무시는 게 익숙하시겠죠. 하지만 할머니가 한 번도 그런 특권을 누린 적이 없는 고아 여자애라면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애니 간절히 말했다. 이제 매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베리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걱정 때문에 입도 뻥끗 못하고 부엌에서 기다리던 다이아나는 그 웃음소리에 숨통이 트이고 안심이 됐다. 내 상상력은 조금 녹슨 것 같구나. 상상 같은 걸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게지. 내 입장을 들으니 내 입장만큼이나 설득력이 있구나. 모든 일이 각자 입장에 따라 달라 보이니 말이다.
이리 와 앉아서 내 이야기를 좀 해보거라.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는 참 재미있는 분 같아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보기와 다르게 저랑 마음이 통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마릴라 커스버트 아주머니가 계신 집에 돌아가야 해요. 마릴라 커스버트 아주머니는 매우 친절하신 분으로 저를 받아주시고 올바로 키워주고 계세요. 아주머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저 때문에 실망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침대 위로 뛰어오르는 건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집에 가기 전에 다이아나를 용서하시고 원래 계시려고 했던 대로 에이번이에 계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애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가끔 와서 말동무를 해준다면 아마 그럴 것 같구나. 그날 저녁 베리 할머니는 다이아나에게 은팔찌를 선물로 주고 베리 부부에게 여행 가방을 풀었다고 말렸다. 그 앤이라는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더 머물기로 했다. 재미있는 아이야. 내가 그맘때쯤일 땐 재미있는 사람이 드물었거든. 베리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릴라는 내가 그럴 거라고 했죠? 라고 할 뿐이었다. 매슈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 베리 할머니는 원래 예정했던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에이버니에 머물렀다. 앤과 이야기하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낸 덕에 식구들과도 한결 잘 지냈다. 두 사람은 단단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이윽고 떠날 때가 되어 베리 할머니가 말했다. 앤, 시내에 나오거든 꼭 나를 찾아오너라. 그럼 내가 제일 좋은 손님방에서 묵게 해주마. 앤은 마릴라에게 이렇게 털어놨다. 결국 베리 할머니는 마음이 통하는 분이셨어요. 할머니를 보기만 해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매슈 아저씨도 처음 만났을 땐 얼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금방 알게 됐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아닌가 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잘 들었나요? 앤이 마음이 통하는 베리 할머니를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